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현입니다. 자, 오늘은 마켓 시그널 특집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쉬시는 와중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제가 그간 강의를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들,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과 권리락, 권리 공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느꼈었던 분 중에 하나, 코스톨라니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건데 아마 많이 가슴에 와 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강의는요, 무상증자 투자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권리락, 권리 공매도. 아직까지 권리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주식을 하시면서. 이러면 진짜 때려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권리락도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데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솔직히 안 돼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무상증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무상증자하면 좋은 거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속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공짜예요. 회계장부에서 숫자를 옮기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그냥 단순하게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왜 하는 거야? 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 돈을 잘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가관리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면, 자본은요,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잉여금은 또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그리고 주식 초과 발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잉여금 자체를 자본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 이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본금 자체가 50억인데 잉여금 50억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1대1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상증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주가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신주 배정을 한다는 거죠. 1대 예전 같은 경우는 1대1, 1대 0.5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였는데, 요즘 작년부터는요 1대6, 1대7 이런 식의 무상증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내 주식을 그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1대1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버는 걸까요? 아니죠. 주식 수 늘어나고요. 내 보유한 단가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1일 경우 저의 보유 단가는 5,000원으로 떨어지고요. 나머지 주식은 나중에 주는 겁니다.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단가 떨어지고.
그래서 착시 효과 같은 거기도 한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회사 잉여금을 가지고 땡겨오다 보니까 아 재무가 건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슈가 괜찮은 거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무상증자하면 무조건 주식 오른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JI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JI테크가 무상증자를 딱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와 무상증자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갑니다. 그죠? 예. 쭉 올라가요. 요때였을 겁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무상증자라는 표시가 여기 딱 뜨죠. 무상증자한 날이 언제냐면은 신주를 주는 날 6월 12일이었단 말이에요. 요 날 이거래일에 권리 공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상 증자한다고 하면 주가 튀어요. 근데 바로 떨어지는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대 몇 무상 증자를 하고 있는가? 요게 포인트인데요. 1대1, 1대2 요 정도 수준보다 그 아래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고요. 요즘 트렌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대5, 1대6, 뭐 1대7 막 이렇게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이 종목이 1대6으로 했을 겁니다. 1대6으로 진행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 무상증자합니다. 빵 떴다가 쭉 빠졌어요. 근데 무상증자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권리락 발생하기 전날 우선 주식을 사면은 무상증자 물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엑스페릭스는요. 1대6으로 이렇게 진행했어요. 무상증자를. 자, 1대6 진행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진행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약 2천억이었어요. 2천억 초반이었어요. 그럼 1대6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6주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메모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7주가 되는 거예요. 내 주식은. 맞죠? 맞죠? 한 주를 갖고 있는데 6주를 무상증자한다고 하면은 내 주식은 7주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무상증자 결정이란 공시를 체크해 보시면 확인하시면 여기 보시면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확대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6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신주의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권리락일이에요. 권리락일. 네. 이때 이 거래일 전에 전일날 주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자면 여기 보시면요. 권리락이 6월 23일 날 발생합니다. 그쵸? 예.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26일이래요. 그 전일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일까지 해서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2일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주식을 샀어.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급등하죠? 바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요. 내 주식은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은요.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7분의 1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락이라는 표가 뜨면서 글자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85.7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분의 1로 쪼그라든 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은 이 당시 시총이 2천억대 초반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자체가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시가총액도 7분의 1로 쪼그라들고요. 내가 가진 단가도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준다는 거야? 나 큰일 난 거야? 그게 아니라 신주 상장을 할 때 나머지 6주의 물량을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예. 자, 7월 21일이에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1대6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펌핑돼서 올라갑니다. 시총이 300억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겠죠, 엄청. 그러면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3번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증자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팁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이고, 이 강의는 제가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한 3개월 강의하면서 한 3차례, 4차례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한 주를 갖고 있고 나머지 6주는 7월 21일 날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권리락 발생하면서 팡팡 튀어 올라갑니다. 배수가 클수록 많이 올라가요. 1대6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좀 꺾일 기미가 보이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파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전부 다 팔아 던지셔야 돼요. 시장에 과감하게. 언제요? 이것도 예측해드렸고 정확히 맞춰드렸던 건데 요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6월 28일 네, 좀 꺾인다 싶었죠? 그쵸? 그냥 던지는 거예요. 뒤도 안 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집니다. 다 던지면은 내 주식 나머지 어떻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7분의 1의 주식을 가지고 수익이 몇 배가 났어요? 2배가 이상 났어요. 맞죠? 팔았으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나머지 주식은 언제 주냐면 그걸 받아야 내 돈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주식은 언제 준다고요? 7월 21일 날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식은요. 전환사채도 그러하고 무상증자도 그러하고 이제 그 새로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데 권리가 나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공매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에 증권사 HTS나 MTS나 신청하셔가지고 내가 21일 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틀 전부터 이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다가 냅다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시를 다시 보시자면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인데 다시 차트 보시면 19일, 오늘 19일이에요. 19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권리 공매도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증권사에 신청해가지고 권리 공매도 해가지고 후드려 팹니다. 예. 보통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를 크게 보면은 누가 장난을 쳤던 종목이에요. 무상증자 전부터 해서. 그쵸? 네. 이때 무상증자였어요. 장난을 쳤던 종목이라 그림이 좀 재밌게 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권리 공매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흐지부지합니다. 자, JI테크 볼까요? 자, 이때 무상증자죠? 이틀 전 권리 공매도 확대해 볼게요. 무상증자가 있었고 이틀 전 권리 공매도가 있었어요. 주가가 몇 프로 빠졌나요, 이날? 13%까지 빠졌어요. 권리 공매도 날. 그리고 나서 다시 확대해 보자면은 요 날이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요 날부터 해서 어떤 흐름인가요? 주가 자체가 잘 쭉 가나요? 아니죠. 그냥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요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서 엑스페렉스 보자면 권리 공매도 하고 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해서 많이 간 거 아니요, 많이 안 갔어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무상증자로 만약에 돈을 번다 생각하신다면은 무상증자 공시 나왔다 하면은 그때 바로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와, 돈 벌 거야 할 생각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땐 사는 게 아니고요. 무상증자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조건 깔아드립니다. 조건 1대1, 1대2, 1대2까지 하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1대3, 1대4, 1대5 이상은 되는 걸로 하세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걸로 하시되 무상증자 공시 났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주식 때려쳐요. 하지 마세요. 경고예요. 하지 마시고 권리락 발생일 이전일 주식을 사두세요. 오케이? 22일 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 튀고 첫 빠지는 날 있어요.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지시고 그럼 나머지 이 종목 1대6이라 말씀드렸죠. 나머지 6주는 21일 날 준다고 하는데 이틀 전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이날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지는 겁니다. 단 권리락 발생일 이전에 종가 정도 수준에 던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무상증자는요. 1대 만약에 6이라고 할 경우 한 주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한 주를 가지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 떼돈 벌 거야가 아니라고요. 무상증자 투자는 한 주를 가지고 돈을 벌고 6주는 배정받는 그 6주, 3주, 5주 이거는요.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 주를 가지고 2배 이상을 벌었죠. 그렇죠. 한 주는 15%의 그렇죠. 7주니까 15%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계좌 상황에서는 한 주가 15%치 물량이니까 이해되셨어요? 2배 이상 갔으니까 만약에 100%라 쳤을 때 약 15%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주를 가지고는 가능한 한 원금에 무조건 정리를 하셔가지고 원금을 챙기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익에서 만약에 내가 엑스페렉스라는 주식을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무상증자 투자를 했으면 수익금은 얼마냐? 약 150만 원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무상증자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서 권리락에 2배를 난 수익이 냈어. 우와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를 하셨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 주식 때려쳐요. 뭐하러 주식해요. 아시겠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방송 계속 되돌려보세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 전에 주식 사셔야 되고요. 권리락 발생하면 내 주식 배정받는 주식수 만약에 1대 6이면은 7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단가가. 그리고 급등하고 나갈 때 조금이라도 빠진다 싶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종가 권리락 발생이 이전 종가 기준으로 그 기준만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원금만 지키고 정리해 오시면 돼요. 항상 그 가격대는 와요. 그 가격 아래로는 잘 안 간다고요. 왜? 사람들이 원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잘. 나머지는 뭐냐? 원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1대 3, 1대 4, 1대 5라 쳤을 때 한 주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 3주, 4주, 5주 가지고는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수익률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익을 내는 건데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수익 나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고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이건 바꿔야 돼요.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 공매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권리 공매도 이틀 전에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틀 전에 공매도 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빠지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날 패서 팔아서 원금을 지키는 전략 투자. 요게 무상증자예요. 요 시스템을 제가 짧게나마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체 중요하니까. 자, 권리락이란 이론적으로 설명 쭉 들어가죠. 주식회사가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을 통해 이 사실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의미입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권리락 시기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발생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매수한 투자자한테 신주 인수권을 확보되는 거야. 이틀 전.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 토요일이랑 일요일 끼면 어떻게 해요? 빼세요. 거래일 기준이에요. 주식시장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달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을 그렇죠? 휴일까지 지우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권리락 신주 배정 기준일이 월요일이야. 그러면은 토요일 날 주나요? 아니요. 예. 목요일까지 사셔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달력 요거를 권리락에 대한 이해, 달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만약에 23일이라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권리락은 그 전날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무상증자를 받으려면은 금요일 날 사셔야 돼요. 이틀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말이 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권리락, 무증 권리락, 권리 공매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시비 전환 청구나 신주 인수권 행사 등 모든 신주는요. 내가 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 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 주식을 제가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HTS나 MTS에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모르면 증권사 직접 가세요. 전화하시던가. 그래서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틀 전에 주식을 팔면은 보통 우리가 주식을 오늘 팔잖아요. 그쵸? 예. 근데 주식이 사실 돈은 입금되잖아요. 이틀 뒤에 팔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뺄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매도 후에 이거래일 뒤에 매도금 입금이 돼요. 이해하셨죠? 팔았다고 해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를 찾고 공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팔았는데 내 돈 어디 갔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 개인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주식을 하거나 뭔가 이제 금융사나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뭐 이체를 할 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꼭 상장 회사 뭐 증권사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공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서 신주 상장 예정일, 아까 잘 보세요. 앞에는 뭐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요거는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사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이거는 배정이 아니고 상장이에요. 내가 이제 무상증자 투자를 했으니까 권리락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12일 날 준다는 거예요. 공시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권리 공매도 이틀 전에 목요일 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말 껴서 설명을 드려야 편하니까. 오케이? 만약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일이었으면은 6월 6일은 현충일이니까 또 앞으로 한 칸 가야겠죠? 5일이 된다는 거죠.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평일이면 이틀 전만 계산하면 쉬운데 휴일이나 주말이 낄 경우에는 꼭 그거를 X표 쳐서 무시하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식시장은 주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 공매도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JI테크인데 요 이틀 전에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갭이 빵 떠요. 그쵸?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권리 공매도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JI테크 다시 들어갈게요. 이게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밑에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무상증자하는 날이 이날이에요. 요날이고, 그리고 요때 동그라미 친 날이 이제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날인데, 거래량은요 무상증자 하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리 공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긴 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권리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무상증자 받은 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나마 뭐 JI테크나 방금 보여드렸었던 엑스페릭스나 무상증자한 날이 더 고점이다.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행운이 따른 거예요. 운이 따른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공매도, 권리 공매도 날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 공매도 날 꼭 파시되, 무상증자는 여기 권리락 이전 날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꼭 그 가격, 거기가 내 원금이니까, 나머지 배정받는 주식수의 신주의 원금이니까 그때 꼭 잘 정리를 하시고, 정 안 되고 난 기다려 볼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윗가격, 그 위로 크게 가진 않아요. 절대. 꼭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999년 9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죽기 직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전에. 9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해 2월 달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나름 워렌 버핏이라는 친구가 있으신 분인데요. 자기의 평생의 노하우를 이 책에 집필을 끝내고 영면에 드셨거든요. 정말 볼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게 20년 전에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금리의 상황들까지 모든 거를 다 예측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셨던 평생에 봤던 내용들 다 맞아 떨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책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이 투자한 수익, 투자했던 것들인데 뭐 10배부터 뭐 독일 국채 140배, 뭐 러시아 국채 뭐 6,000배 등등, 뭐 크라이슬러 50배 등등 수익 나신 게 굉장히 좀 많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단기 투자자에 대한 얘기, 많은 걸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예, 항상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가 브로커들, 증권가에 계시는 브로커분들, 죄송합니다. 이분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가 브로커들은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단기 투자자가 활성화될수록 그들은 돈을 번다. 왜 돈을 버냐면 수수료 수익이니까. 단기 투자자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과 브로커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단 장기 투자자들은요, 몇십 년 뒤에 노후 대책이나 유산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종목을 재빨리 사들이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뭐든 빨리 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이분이 이제 경험하고서 하시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적은 액수의 돈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단 이제 시간 싸움이 있겠죠. 그쵸? 이게 문제긴 해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어. 방금 말씀드렸었던 무상증자 얘기도 드렸지만은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만 찾아서 1년 내내 해도 1년의 수익률이 30-40%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한다고 하자마자 공시 뜨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단타 치려고 달려 드시는 분들이 열의 9이란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천천히 그러니까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순종 투자자가 되기를 원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나름 합의점을 찾고서 아마 대응을 하실 거예요. 단기도 하고 싶다고 장기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잖아, 힘들어. 그러면 이 순종 투자자, 장기적 전략가가 되면 됩니다. 자,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에 흥미를 가지지만 모든 뉴스에 반응은 안 해요. 그리고 옳고 그르던 내가 투자란 게 잘못됐을지라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절대 남의 얘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단어의 뜻을 떠나서 뭔가 그럼 이 종목은 우리가 기사를 읽다 보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 기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뭐 어떤 상장사가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하반기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와의 수주나 대형 회사와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실적 얘기는 안 했지만은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해 쉽게 할 수 있으신 이런 내용들을 깊게 파악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순종 투자자들은요,
이들은 위험에 익숙하며 부와 파산 사이를 절묘하게 오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투자자들은 그냥 도박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만 이들은요 위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빠르고 바닥을 캐치하고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 자체도 좀 빠르고 다만 참을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서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는 않고요. 요 사이, 요 느낌 뭔가 이제 저도 알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글로는 여러분들 느낌은 오잖아요. 그 표현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증권사의 전략가들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내가 진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조금 힘든 일이긴 한데 일생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2번 이상 파산, 실패를 경험해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분은 이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저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그 금액을 홀랑 다 날려버렸던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급등주만 노렸었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고 바뀌게 되는 건데 이분은 요 얘기 하긴 하는데 근데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 손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가끔 이제 유튜브 보면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투자했는데 그 돈 다 잃었다고 아주 그냥 쌩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나 망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돈, 500만 원 이런 작은 돈 같은 경우도 더 큰 돈 하시는 분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잃어도 우리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뭔가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될 것도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순종 투자자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부터 해서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비유를 드는데 잘 보세요. 개를 끌고 다니는 주인의 관계에서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캐치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주인은 경제고요. 개는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주인이 개를 끌고 가요. 주인은 계속 가요. 근데 멈출 때도 있죠. 개가 아시겠지만은 냄새도 맡고 하니까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개가 그죠? 그런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누굴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 경제는요 계속 천천히 가요. 멈추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처럼.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한 걸음 약간 뒤로 가기도 합니다. 뒤로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강아지들은 어떤가요?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치 중에 하나인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경제는 어떻게든 성장해 가고 가는 거니 너무 이 움직이는 거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얘기하지만은 그 사이에 주인이 걸어가는 사이에 100번도 더 전진 후진을 반복한다는 거죠. 뭐 물론 주인만 따라서 우리 집 강아지는 안 그래, 내 옆에만 잘 붙어 따라다녀, 이런 개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 그런 개들 너무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을 가는 게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왜 시장은 좋다는데 내 주식은 주식시장은 왜 이래?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건 너무 짧게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조금 멀리 보신다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은 지나온 몇 년, 5년, 10년의 세월은 어느새 코로나가 이제 벌써 4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3년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전부터 꽤 오래된 것 같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주식을 하신다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 얘기한 게 있어요.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중기적 멜로디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돈 플러스 심리인 추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심리적으로 괜찮다면 주가는 정말 잘 갑니다. 자,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유동자금이 넘친다면은 강세장이 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비판적 여론과 불투명 전망,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많이 하고 예금 채권 투자가 있다면은 약세장입니다. 불과 이제 1, 2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 부동산 시장이 막 급등했죠. 많이 하셨죠. 주식시장 계속 꺾였었잖아요. 시장은 완전 고점이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주식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에코프로나 2차전지주들 5년, 10년치의 실적 성장에 대한 수주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서 주가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니면 또 안 될 거야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몇몇 사람들의 상상력과 돈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반대로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의 경험을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참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거 추려서 온다고 좀 힘들긴 했지만 요거만 말씀드려보죠. 자, 시장에 돈이 너무 넘쳐 흐르면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유동자금은 늦어도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막 자금을 풀어요. 코로나 때 팍팍 풀어요. 주식 안 할래. 안 할래. 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안 할래. 안 할까? 많이 올라갔네? 더 갈까? 진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서야 늦게나마 합류하는 사람들의 자금,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 급등주 따라가는 전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를 사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정리하고 나오잖아요. 지난주 이제 지난주 방송 보시면, 금요일 방송 보시면 제가 수익 실현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뭐 수익이 20%짜리도 있고, 뭐 15%짜리도 있고, 몇 프로짜리도 있고, 5%, 6% 막 여러 개지만 바닥에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 열에 9명, 제가 볼 땐 열에 한 7, 8명 이상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미 올라가 있는 걸 많이 덤벼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캐치하는 능력. 순종 투자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빨리 캐치해서 남들보다 빨리 리스크 감내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지난주 같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주들 상한가 막 들어갈 때
와 너무 잘 갑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더 갈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급등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첫날 들어가는 거는 순종 투자자겠죠. 근데 금요일이나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를 이제서야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지. 아셨죠?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이때 첫 매수는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하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가가 오르면 다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주식을 사고 이것을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그냥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분석가들 문제예요. 주가가 막 급등 올라가 있어요. 많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요 상승 요인을 낙관적 경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근데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종목도 똑같아요. 종목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논평에 힘입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뇌동매매 전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반대의 경우는 9에서 12개월 후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건데, 시장이 한번 쭉 빠지기 시작하고 할 때 9에서 12개월 후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서야 판다는 거예요. 항상 늦게. 자, 중요한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금리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거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금리가 어떻게 인하한다고 하면은 주식을 거의 몰빵해라, 묻고 따지지도 말고 주식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고, 그게 정말 맞았던 거고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주식을 다 빼라고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드릴 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5.5% 상단이에요. 자, 아마 9월 달에는 동결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빠르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때 주식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재무적인 부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부담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요, 네, 재무 건전성이 확대가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자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투자로 이어집니다. 그쵸?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남는 잉여금들이 더 생길 거란 말이죠. 뭐 할까요?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그렇죠? 주식을 더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구조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되게 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많이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걸 달걀을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톨라니의 달걀 얘기인데, 현재 시장을 보면은 저는 한 이쯤이라고 생각해요. 요쯤이라고 생각해요. A1 조정 국면. 작년 10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사실 예전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뉴스가 사실 뭐 그렇게 암울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한 건 맞아요. 네. 이때 소심파들은 조용히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꾸준하게.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주식 소유자가 많지가 않은.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2020년도 때 그렇게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사람들 보시면은 지금은 상당수가 떠나 있어요. 정말 많이 떠나 있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조용한 시장이라서 천천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재작년 고점에서 3,300포인트부터 떨어질 때는 이때는 그 전에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들이 폭등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잘 기억하시면 신용거래 비율도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정말로. 거래량도 보시면요, 무슨 거래 대금도요 엄청나게 많았고요. 중요한 것보다 누구나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기억하세요?
누구나 주식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야 요즘 삼성전자가 그렇게 간다더라, 10만전자 간다더라. 이건 끝인 거야.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상담 방송을 할 때 에코프로 관련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주식을 손절을 치고 그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이고야 과장 국면이구나 싶기도 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전부 다 2차 전지주였어. 네. 이 말 뭐예요? 아, 이제 거의 끝물이 다 가는구나. 이제 진짜로 이제 끝나가는구나.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 인간 지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솔직히 인간 지표나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있어서도 이 코스트라인 달걀을 종목에도 넣을 수도 있지만요. 시장에서 빗대어 본다면 일단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요 A1 조정 국면이라고 보여져요. 상승하면 조정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 시장 약간 조정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딱 맞다고 보는 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죠? 미국 은행권도 강등 이슈가 나왔어요. 중소형 은행들이. 그러면서 올라가지만 조정이 나와요. 전형적인 A1 조정 국면이에요. 뉴스가 암울하다. 뭐가 있어요? 강등에 대한 부분. 저는 조용히 매수하는 거고, 그리고 주식 소재가 적다는 거. 거래량도 그렇지만 그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 상황 자체가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요. 거래량과 주식 수요자가 증가합니다. 왜 이제 오르는 것 같으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누가 LG 생활건강을 관심을 가졌겠어요. 제가 추천할 때 관심 아무도 없었잖아요. 한미사이언스 관심 가졌나요? 없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택도 없어요. 없었어요. 대웅제약? 에이,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미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제가 주식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항상 A1에서 사야 된다. B3도 괜찮아요. A1을 사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과장 국면. 사실 저는 아마 한미사이언스나 LG생활건강엔 등등 더 갈 수도 있다 판단하지만 지금은 한 A2 국면이라 보거든요. 단기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대응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마지막 조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돌아가시 직전에 쓴 글이에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애쓰지 말아라. 기억하시고요.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0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기왕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익을 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막 올라가다가도 떨어질 때 그 올라갔던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그거는 생각 바꾸세요. 올라갔던 돈 내 돈 아니잖아요. 저기서 팔았을 때 내 돈이 얼마였는데, 그런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팔았으면 내가 얼마 벌었는데 당신 때문에 이거밖에 못 벌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안 하셨으면, 그런 분들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16시간씩 일하는 것에 기죽지 마라. 그 시간의 95%가 시간 낭비다. 왜 16시간씩 일할까요? 수수료 먹으려고. 그런 걸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퀘스천 마크.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요.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됐더라도 생각은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고요. 그리고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키면서 하나 터지겠죠. 그쵸?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은 수익금을 포함해서 원금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 돈은 다 지킨다는 생각 일부 쓰시고 꼭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충분히 도움은 되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주식 투자하셔야 되고요.
하나 마지막 팁을 드리죠. 큰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겁니다, 내년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 금리 기준 2에서 2.5% 사이까지는 무조건 주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큰 시장 오기 전에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